안녕하십니까, 정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2 평가원 교육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모의고사 일정, 연계 교재도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이 표는 2027학년도 모의고사 고3 연간 일정입니다. 주목하셔야 될 점이 이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청을 구별하시는 법을 아셔야 되는데, 평가원은 흔히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교수님들이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능은 평가원이 출제를 합니다. TMI로 임용고시도 평가원이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그러니까 선생님들, 교사분들이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3월에 입학을 한 다음에 보는 모의고사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3월 교육청 모의고사죠. 학력평가라고 합니다. 그런 뉴스나 아니면 뭐 기사,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뭐 그런 거 봤을 거예요. 뭐 3월 모의고사가 뭐 수능 성적이다. 이거 망하면 뭐 너 고3 끝났다. 아닙니다. 네. 출제하는 기간이 달라요. 출제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3월에는 전범위가 아니에요. 보통 수학도 1단원까지만 나갑니다. 근데 1단원이 제일 쉽거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당연히 더 어렵겠죠. 추가로 아셔야 되는 점이 수능은 즉 평가원에서 낸 6월, 9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연계 교재가 연계되지만 교육청에서 보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연계 교재가 연계되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가 이제 초반에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최한 6월이랑 9월 수능 차이점이 좀 있어야겠죠. 수능은 총 이제 학생들에게 연습할 기회를 2번 줍니다. 6월과 9월을 주죠. 6월에는 그래서 우리 재수생들이 보통 많이 들어오고 9월에는 반수생이 들어옵니다. 또 1학기 끝나고 이제 수능 다시 봐야겠다 하는 학생들이 이때쯤에 개강을 하니까 그때쯤 다시 시작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난이도도 어려워지고 6월에는 수능 특강이 연계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9월에는 수능 완성이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럼 6월 달에는 수능 완성이 연계가 안 되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이때 출제가 되긴 하는데 문제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넣고 싶어도 못 넣겠죠. 예. 이 연간 일정 표는 이렇게 뭐 캡처를 해두시거나 아니면 제가 따로 파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EBS 연계 교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연계 교재,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희야 이제 바로 동탄에 사니까 신도시잖아요. 바로 앞에 가면 학원 있고 이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뭐 독도에 살고 있다 생각을 합시다. 아니면 울릉도에 살고 있다. 바로 앞에 나가면 학원이 없죠. 그래서 예전에 정부에서 수능을 볼 때 불공정한 것 같다. 그래서 교육부가 EBS한테 모두가 볼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라. 라고 이제 지침을 내렸죠. EBS의 캐치프레이즈가 교육으로 세상의 평등을 만듭시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연계 교재를 이제 평가원이 참고를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연계를 시켜야 돼요. 이것도 역사가 좀 긴 게 예전에는 직접 연계였거든요. 그래서 좀 첫째를 이제 대학 보내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예전에 수능 특강 학생들이 엄청 많이 쌓아놓고 막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막 그대로 지문이 나오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많이 컸었는데 요즘에는 전보다는 좀 덜해요. 예전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로 바뀌었고 저는 70% 정도 연계를 했는데 이제 50% 연계율로 좀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전보다는 덜 합니다. 그러면 수능 특강 안 중요하냐? 그건 아니고요. 국어 과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어 과목이. 다른 과목은 연계됐는지 학생들은 체감 잘 못해요. 그리고 말로만 연계됐다고 하지 수학은 예를 들어서 뭐 같은 문제 있는데 그래프만 바꿔내도 그것도 연계거든요. 수능 특강은 개념 설명이 앞에 좀 있고 개념 적용 문제가 있어요. 레벨 1, 레벨 2, 레벨 3가 있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수능 특강도 어려워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능 특강으로 1학기 내신을 봅니다. 그래서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열심히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뭐 국어든 탐구든 이걸로 이제 최저 준비를 할 때 좀 추가로 더 공부를 안 하겠죠. 제대로 공부를 해놔야. 수능 완성은 5월 중순쯤에 나오는데 이거는 개념 설명이 없고 문제 위주예요.
그래서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은 저희는 학생들한테 쉽게 그냥 엔제로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싼 엔제. 근데 뭐 학생들은 문제가 너무 더럽네. 이제 좀 이게 퀄리티가 별로다라고 하시는데 보세요. 되게 웃긴 게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 그러니까 교사분들이 이제 만드시거든요.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교육 모의고사도 교육청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아니 교육청 모의고사는 보면서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안 풉니까? 왜요? 좀 신기하죠. 예. 그러면은 연계 교재는 언제 나오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수능 특강은 1월 중순에서 말에 이제 처음으로 출시가 되는데, 이 과목별로 조금 다르거든요. 출시되는 시기가. 제가 오늘 기점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다 출시가 된 것 같은데, 좀 다른 과목들, 국어 이런 과목들이 좀 일찍 출시가 되고, 탐구나 수학은 조금 늦게 출시되는 편입니다. 근데 어차피 학생들 바로 나오자마자 안 사거든요. 딱히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완성은 5월 중순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게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항상 나왔던 그 통계를 보면은 항상 이게 5월 중순쯤에 출시가 되죠. 5월 말이나 수능 특강도 마찬가지로 이때쯤에 출시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특강은 6월 모의고사에는 연기가 된다. 다시 수능 특강은 6월 모의고사에는 연기가 된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에는 수능 완성이 연기가 된다. 그렇다고 수능 특강이 연기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둘 다 연기가 돼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할게요. 6월 모의고사에는 수능 특강만 연계가 되고 9월 모의고사에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연계가 되는데 수능 완성이 조금 더 비중이 높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둘 다 연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연계 교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았으니 그럼 이 연계가 체감이 많이 되냐? 이게 궁금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연계 체감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어랑 수학을 준비했는데 수학도 솔직히 연계가 많이 되는 편 아니에요. 되긴 하지만 국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어가 학생들이 가장 연계 체감률이 높아요. 그래서 특히 문학이요. 왜냐면 선택 과목은 연계가 되긴 하지만 못 느껴요, 잘. 네. 왜냐면 문학은 작품이 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화작이랑 엄매 같은 경우에는 연계가 돼도 학생들이 좀 알기 힘듭니다. 자, 읽어볼까요? EBS 수능 연계 교재와 연계된 문항은 선택 과목을 24문항, 공통 과목 22문항, 선택 과목 각 2문항씩으로 약 53%에 해당함. 제가 아까 전에 간접 연계에다가 50%를 맞춰야 된다 했잖아요, 이상을. 그래서 53%인 겁니다. 이 의무예요. 특히 공통 과목 독서 12문항, 문학 10문항에서 지문을 직접적으로 활용한 유형이 많아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연계 체감도가 높았을 것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밑에 독서는 4개 지문 모두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출제되었고 문학은 전체 8작품 중 3작품이 EBS 수능 연계 교재에 출제됨.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글로 되어 있으면은 이거 확실히 좀 한눈에 보기 힘드니까 제가 표를 공개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2026년 대성 컨텐츠 평가단이거든요. 네, 대성 마이맵. 그 대성에서 2026년 수능 분석서를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표를 연계된 거에 쓰기 좋게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거를 제가 쓱 갖고 와가지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세부 영역, 제재, 이렇게 EBS 연계가 되어 있는데 연계가 되죠. 연계가 되는데 이거 보고서 그럼 수능 특강만 공부하면은 이거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제가 간접 연계라고 말씀드렸죠. 간접 연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보에 대한 법 해석과 보증 채무면 거기선 수능 특강에선 채무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른 글이 써져 있는 거를 실려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 2022학년도 수능에서 진짜 어렵거든요, 수능이. 근데 여기에 브레턴 우주 체제라는 이제 지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지문에서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했던 거는 다 필요한 정의를 생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축통화라고 하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게 수능 특강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 연계했다. 그럼 당연히 학생들이 알 거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었으니까. 그래서
통화라든가 이런 경제 어려운 용어들을 다 생략하고 갑자기 대뜸 딱 뭐 브레튼 우드 체제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당황을 하죠. 더군다나 이제 국어 어려워가지고 긴장하고 이제 1교시여서 막 정신이 없을 텐데. 자, 이것처럼 열팽창과 액추에이터. 그러면 열팽창에 관련된 뭐 다른 지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 거예요. 대신 소재가 친숙하니까 열팽창이 뭔지는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알고 들어가는 거랑 조금이라도 모르고 들어가는 거랑 달라요. 그럼 열팽창이면 뭐 물리 쪽이겠죠. 그러면 물리 관련된 지문을 읽거나 그러면은 연관이 있는 그런 제재이자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독서는 연계가 돼도 학생들이 연계 체감을 하지만 이렇게 무조건 이득을 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겠죠. 자, 다음 문학인데 문학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홍길동전 다 아시잖아요. 홍길동전. 근데 홍길동전에서 수능 완성에 실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수능 완성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장면이 실렸어요. 그럼 수능에서 마지막쯤에 이제 홍길동이 의적이 돼가지고 섬에 들어가잖아요. 그 장면이 수능에 나왔으면 이게 홍길동전을 내용을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는 거랑 학생의 유불리가 차이가 있겠죠. 모르고 들어간 학생은 홍길동전이 왜 갑자기 얘는 이렇게 그 양반인데 그냥 장원급제 해가지고 있으면 되지 왜 갑자기 의적을 하지? 이렇게 할 거고 생각할 거고 홍길동전 아는 학생이면은 뭐 그런가 보다 쉽네 하고 문제를 풀겠죠. 네, 그래서 문학 공부 EBS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밑에는 좀 생략을 할게요. 화작이랑 언어와 매체는 되긴 했지만 됐다고 하기 좀 거의 힘듭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연계체감도 수학. EBS 수능 연계 교재가 연계된 문항은 총 15문항. 딱 50%를 맞췄네요, 수학은. 요거는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EBS 그 수능 완성을 풀어보라고 하는데, 수학은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연계체감을 듣기 많이 힘들어요. 네. 그 그래프가 이제 바뀌어도 그 연계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큰 틀은 안 바뀌어서 우리 학원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게 연계됐는지 대략 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그걸 자세하게 알진 않으니까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예고편입니다. 페이지 3, 2016 수능 분석, 2027 입시 설명회. 다음 주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회차입니다. 그래서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입시 설명회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영상 길이가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끝까지 시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학생 못지않게 우리 학부모님께서도 입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